빠르게 보여줄 수 있지만 나중에 출력을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출력하실 때는 또 고해상도로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보기 창에 미리 보기에 대한 해상도여서 출력하는 화면이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풀로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작업하실 때는 뭐 하프나 커터 뭐 이런 걸로도 작업하셔가지고 사양이 좀 안 좋다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화면 보시면은 여기 타임라인 창에서 우리가 뭐 블렌드 모드라든지 트래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3D 개체를 열 수 있거나 이제 페어런트 나중에 배울 텐데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 보여지는 화면도 이 하단에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 다 끄시면은 가장 최소한의 이제 페어런트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아이콘 키시면은 뭐 3D나 모션 블러나 뭐 등등등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열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랙 매트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뭔가 이제 기능적인 거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랑 이제 타임 스트레치라고 해서 시간에 관련된 그런 옵션을 보여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은 세 개 다 끄셔도 돼요. 요 바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요. 지금 0초에서 10초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플러스 버튼, 네, 프리미어랑 똑같죠? 플러스 누르시면요. 똑같이 10초는 10초인데 프레임 단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프레임 단위로 이제 인디케이터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가 좀 쉽겠죠? 제가 좀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실 때는 다시 마이너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 단위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엄청나게 늘려놓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타임코드 상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 상단에 있는 이 바를 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타임코드가 많이 늘어난 상태니까 조정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상단에 있는 바를 조정하시면 원하는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하면은 0.1초가 안 보이게 F도 빼는 저도 이제 이게 F가 더 섬세한 단위여가지고 저는 플러스 누르면은 F 단위 보여요. 그죠? F는 이제 프레임 단위고 늘리면은 이제 초 단위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냥 한 가지만 좀 해보도록 할 텐데, 1, 2, 3, 4, 5번 이제 가져오시면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음, 네, 컨트롤 시프트 D 누르면, 딜리트 누르면 잘리거든요. 네, 그럼 얘를 저희가 5개니까 한 2초 단위로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할 텐데, 1번 영상, 네, 여기서 타임코드 2초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2초 가셔서요. 예, 컨트롤 시프트 D 누르고 자르시고요. 네. 2번 영상 있죠? 네. 저희 요거 단축키 누를 수 있었잖아요. 단축키. 이렇게 눌러서 뒤로 이제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4번 4초 이동하셔서요. 네. 컨트롤 시프트 D. 네. 3번도 이제 요 아이콘 있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당기시고 6초로 이동하시고요. 네, 컨트롤 시프트 D. 네, 이렇게 이제 8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좀 배치만 좀 해보고 계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이거 다운로드 좀 해야 되는데, 모에님은 제가 다운로드를 좀 해드릴게요, 자리에서. 네. 음, 이게 필요해가지고.
이런 거, 이러면서. 이거 영어 좀 하는데 그냥 딱 보고 있어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위에 기체가 있으세요? 스코어를 그냥 맞춰야 되는 사람들가 여기가 지금 내가 하는 이쪽에 하나 지금 시험을 있고요. 가 위에 있어야지 네. 뭐 보이는 거. 지금 이게 원전 대전식으로 되는 게 빠져서 또 프레임워크를 밀어주시죠. 다시 이제 타입으로 해서 이것까지 한번 이런 거 이제 단축키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대로 붙이고요. 이거 한번 따라주시고요. 잘하셨는데 그 스틸 주세요. 이 캡이 밀리는 것에서 그리고 여기 잘라주시고 자르시는 거 잘하셨어요. 잘라주시고 캡 마지막 거는 안 잘라도 재밌게 보시고 네. 아, 일단 시간이 30초 채팅이 들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런 거 따라주시고 어, 너무 너무 그래서 이런 쪽에가 있거든요. 이런 쪽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통 하면 이거 이제
잘하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 그냥 놔둬도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정리해보는 그냥 인디케이터의 오른쪽에 붙이는 이유는 지금 물어보시고요. 차에서 가지고 통솔시켜 저는 D 눌러주세요. 빨리죠? 그 다음에 3번을 또 누르시고 그리고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D 누르고요. 이거 이렇게 정리 다음에 오늘 이제 잘 다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딱 티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라벨 색깔이 다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자르면 뭐를 삭제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네이밍 확인하시고 1, 2, 3, 4, 5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이럴 때 라벨 색깔 바꾸면 좀 편하긴 하죠. 그림 막 이런 식으로. 네, 그 20분까지 한번 해보시고. 정화님도 잘 되고 계시죠? 이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출석을 한번 불러봐야겠어요. 음, 김대일님, 네, 김형진님, 선요원님, 유예진님, 네. 이정원님 오셨고, 정종민님, 하나경님, 음, 하나 더, 음. 네, 저희가 단축키를 한번 기본적인 친구들을 한번 눌러봤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창이랑 뭐 인터페이스 간략하게 간단하게 봤는데 인터페이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키프레임으로 한번 조정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편집을 해주셨을 텐데요. 제대로 편집을 해주셨으면 2초 동안 다른 컷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러닝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창 저희가 이렇게 키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아서. 네, 화면에서 확대를 한 상태에서는 오른쪽 왼쪽으로도 이동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요.
화면에 마우스가 손바닥 모양으로 변경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손바닥 짚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갈 수가 있는데 도구 툴에서도 핸드 툴이라고 해서 클릭하셔도 동일한 기능이에요. 단축키가 H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면을 지금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확대를 했는데 이것도 또 기능이 도구 툴바로 있어요. 줌 툴이라고 해서 도구창에 돋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동일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Alt 누르시면은 마이너스 돋보기가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마이너스 돋보기 또 그냥 Alt 안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플러스 돋보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엣지를 또 여러분들이 눌러보세요 한번. 네, 핸드 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게 기본 마우스의 기능인데요. 얘도 단축키가 있어요. V거든요. 그래서 V도 눌러보시고요. H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V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Z 누르시면 플러스 돋보기, Alt 누르면 마이너스 돋보기, Z, H, V 뭐 이렇게 누르시면은 단축키로 네, 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 인터페이스를 한번 봤고요. 제가 키프레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 컴프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컨트롤 N이 뉴 컴프였어요. 클릭을 해보고 이거는 이제 따라 하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개체를 이런 식으로 화면에 하나 제가 쉐입 레이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쉐입 레이어에서 트랜스폼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프레임을 의미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화면에도 보이지만 앵커 포인트랑 포지션이랑 스케일이랑 로테이션 네, 영문이 너무 많아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거 계속 이제 끝까지 쓰이는 영어라 엄청 어, 익숙하지 않으셔도 네,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그 모션의 기준점을 의미를 하고요. 포지션은 위치, 스케일은 크기, 로테이션은 회전, 오퍼시티는 불투명도를 의미를 해요. 앵커 포인트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X랑 Y이기 때문에 X, Y 이렇게 두 가지의 숫자를 갖고 있고요.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X랑 Y 값을 가지고 있어요. 로테이션은 회전 각도를 의미를 하는데 한 가지만 일단 가지고 있고요. 오퍼시티도 하나의 수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만약에 타임라인에 안 뜨시는 분들은 타임라인 첫 번째 아이콘 이렇게 클릭하시면 수치 뜹니다. 네. 그래서 앵커 포인트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포지션이 지금 960에 54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화면의 정중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픽셀 단위고요. 어떻게 의미를 하시면 되냐면 이쪽이 X축의 0포인트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0포인트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얘를 제가 0이랑 0을 입력을 하면요. 네, 이 지점이 0 지점이고요. 네, 포지션에 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화면에 맨 그 오른쪽에 끝으로 지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1920에 1080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 주시면은 그 화면에
오른쪽 하단으로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X축의 0포인트 지점은 이쪽이고요. 이쪽 라인, X니까 가로로만 지정하죠. 여기 다 X축으로는 0으로 보시면 되고요. Y축에서 0포인트는 이쪽 지점이에요. 여기가 0포인트고요. 네, Y는 높이죠? 높이기 때문에 가로 수치는 제가 이쪽이든 Y는 높이이기 때문에 다 이제 0포인트고요. 내려올수록 수치가 높아져요. 내려올수록. 이 사이즈가 1920에 1980 사이즈거든요. 풀 HD.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 가장 밑에 쪽에 위치를 했을 때는 1080 픽셀이고요. Y축이. 그리고 X축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1920이거든요. 이 수치를 벗어나진 않아요. 왜냐면 도화지 안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1920, 1080의 픽셀 값을 벗어나진 않고 X, Y로 이루어져 있다. 그 기준점이 여기가 이제 0포인트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고요. Y축은 위쪽이 0포인트인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포인트가 높아집니다. 그렇고요. 이 포지션 값이 이제 X, Y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키프레임을 입력을 하면은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이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디케이터를 다르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키프레임을 만드실 때는 이 스타바치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야지 만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마른 목골의 아이콘이 생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키프레임이 하나가 있으면은 화면에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시간대가 다른 수치가 다른 키프레임을 2개 이상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도요, 0초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변경을 값을 줘도 그냥 움직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주고 싶으시다면요, 이렇게 타임코드를 1초로 이동하셔가지고 X축만 좀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X축을 0으로 바꾸면 왼쪽으로 가는 게 0포인트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네, X축만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2개의 다른 시간대에 키프레임이 수치가 다른 키프레임이 형성이 됐고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들어가요. 재생해보면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 게 모양새가 좀 안 좋으니까 네, 이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네, 재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 값에 대한 키프레임을 2개를 만들어 주시면요. 2개 이상 이렇게 움직여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게 이제 기본 원리고요. 음, 조금 이따가 예제 다른 걸로 좀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포지션에 대해서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위치 값이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스케일 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값은 크기를 의미를 하거든요. 초 단위로 할게요. 네, 그래서 100포인트는 이제 원래 사이즈를 의미를 하고요. 얘를 뭐 당연하게도 200으로 조정을 하시면요. 커지고요. 50,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작아져요. 안 보여가지고 좀 위치 값을 다르게 한 다음에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리면 커지고 줄이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수치를 드래그를 하시는 건요. 이 파란색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는 뜻이에요. 수정 가능한 숫자라는 뜻이고요. 이 숫자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수치가 커지고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수치가 작아져요. 네, 드래그를 의미를 합니다. 또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수치를 조정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위로 올리시면요. 플러스 점수로 이제 드래그가 되면서 수치가 올라가고요. 아래 클릭을 한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요. 마이너스로 변경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이 100이고, 제가 얘를 드래그해서 조정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셔가지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재생해보면 이렇게 커지죠? 예. 이동이 됐다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스케일 값이고, 다 한 번씩 움직임 줘볼 거라서 로테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프레임 시작하실 때는 무조건 이 수치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클릭한 상태에서 동일한 시간에서 바꾸시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임에 이렇게 동일한 수치에서 바꾸시면은 의미가 없고요. 항상 시간이 다른 2개 이상의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시간이 달라야 됩니다. 네, 제가 1초 구간에 한번 로테이션의 변경값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도를 틀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틀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0 곱하기 도로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회전 때는 횟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0도나 1 곱하기 0도나 화면에서 보여지는 건 동일한데 키프레임을 만들 때는 좀 달라요. 이 0도나 이제 1 곱하기 0도나 보여지는 건 동일하지만요. 이 0도랑 0도에서 제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다 1 곱하기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 수치를 스탑워치 아이콘 키신 상태에서 시간을 다르게 하셔서 다른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은 키프레임이 이렇게 자동 생성이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 곱하기예요. 보여지는 건 똑같거든요. 똑같은 각도인데 이건 1회전이 들어간 영도기 때문에 키프레임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1회전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은 회전, 불투명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불투명도는 100이 최대한으로 진한 상태고요. 다시 이제 초를 다르게 해서 0으로 바꿔주시면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진했다가 어두워져요. 음, 네, 이렇게 저희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한번 이제 속성을 변환을 해봤어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체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도구창 보시면 이런 네모난 툴이 있을 거예요. 요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라운드도 만들 수 있고 일리프스도 만들 수 있고 폴리건 스타투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세모가 있는 건요. 하위 옵션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고요. 일단 네모 클릭하시고 네, 화면에다 한번 드래그해서 그려보도록 할 텐데 색깔이나 스트로크가 있어요. 그 필은 안쪽의 색상을 의미하고요. 스트로크는 선의 색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짝대기가 있는 거는 스트로크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만약에 이게 없애고 싶은데 뭔가 있다 그러시면은 이 스트로크 클릭하셔서 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일단 모양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싶으시다면 Shift 누르시고 그리시면 됩니다. 델리트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네. 컴퓨터가 바뀌셨네. 왜, 잠시만요. 예. 여러분 그 컨트롤 N 누르면 뉴컴프 생성됐죠? 뉴컴프에다가 새롭게 해주세요. 화면이 복잡하면 좀 그러니까 Shift를 누르세요. 여기서 뉴컴프를 하나 생성해서 해볼게요. 뉴컴프에다가 이제
소비에 있어가지고, 잘하고 계시고요. 튜토리얼을 시험하셔서, 잘하고 계시고, 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축키를 처음에 많이 알려드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상태에도 있을 텐데요. 단축키를 눌러서 위치를 정중앙으로 좀 바꿔볼게요. 컨트롤 알트 홈 누르시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앵커 포인트가 레이어 정중앙으로 바뀌게 되고요. 컨트롤 홈 눌러보세요. 그럼 위치가 정중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컨트롤 홈. 네. 네, 그래서 제가 누르는 거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앵커 포인트는 조금 이따가 할 거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네, 두 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1번 눌러주시고요. 2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 단축키 조정으로 가운데로 이동을 아마 하셨을 텐데, 그 앵커 트랜스폼 조정하시는 건요. 보시면 일단 컨텐츠는 저희가 안 건드릴 거고 트랜스폼 하단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네, 포지션이 960에 540이죠? 이거는 저희가 1920에 1080인데 그거에 딱 X, Y 반값이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1920, 1920의 중간값이 960, 1080의 중간값이 540이죠? 예, 중간값인데 정중앙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앵커 포인트는 저희가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여기 이렇게 키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죠? 음, 저는 이제 시간대별로 하긴 했는데,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클릭해서 키프레임 만들어 보시고요. 1초 구간으로 가서, 네, 아유, 잘못 눌렀네? 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네, 여기 다 이제 켜보시고요. 네, 1초로 인디케이터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여기 타임코드 입력하셔도 돼요. 그냥 변경값만 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스타바치 아이콘 키면은 시간대 다르게 한 상태에서는 변경만 해도 다 이제 알아서 생성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 한번 해보세요. 네, 다 변경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위치값, 스케일값, 로테이션값 다 이제 변경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시면은 어, 어떤 특정 부분만 반복 재생이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반복 재생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바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었는데요. 바가 있죠? 밑에 보시면 뭔가 이제 워크 아레아라고 해서 이런 게 또 있어요. 여기는 뭘 의미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분 작업하실 때는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일부분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분만 세팅을 한 상태에서 재생을 하시면 이 구간만 재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드래그를 요 1초 부분만 좀 작업을 하셔서 반복 재생하고 싶으시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좁혀주시는 게 좋고요. 얘도 단축키가 있어요. 네, 뒷부분은 B고 앞부분은 B로 조정하시는 건데 네, 요거는 저희 첫날이니까 너무 단축키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어차피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네, 드래그 하셔가지고 부분 좀 축소한 다음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안 되시는 분 있나요? 네. 이제 핸드폰이가 멀리 가서 보는데 음, 제가 정말 그런 좀 하려는데 핸드폰 좀 있다가
혹시 안 되시는 분? 그냥 아까 이거 안 꺾어야 되는 중요한 잘하셨어요. 그냥 준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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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에 만드는 맛인가요? 이게 지금 상태가 된다고요? 꺾어 다시 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흰 상태에서 지금 리포트가 이렇게 냈었거든요. 음. 이렇게 시라고 똑같은 거 해서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아니시죠? 어린 분들 보내시네요. 아, 네, 여러분, 저희 화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 앵커 포인트가 개념이 조금 이 중에서는 가장 어려워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명하려고 남겨놨는데, 저희가 뭐 앱, 어도비의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션을 줄 때 기준점을 잡아서 줘요.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뭐 정중앙에 있을 수도 있고 끝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 기점으로 포지션이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로테이션, 포지션, 오퍼시티는 제외하고요. 예, 요 세 가지 수치가 다른 식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효과들도 그렇고. 그래서 앵커 포인트가 다른 거에 따라서 스케일 값이나 로테이션 값이 어떻게 좀 변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는 앵커 포인트가 화면 정중앙에 있는 상태고요. 빨간색 개체는 앵커 포인트가 중앙의 하단에 있는 상태예요. 이 앵커 포인트가 다른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개체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십자가가 합쳐져 있는 형태가 이게 앵커 포인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셔서도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이렇게 타임코드 보시면은 이 좌표 있죠? 이 좌표에 따라서 또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 뭐 그런 상태고요. 예,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스케일 값을 준다면은 이거 일반적으로 얘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정중앙 기점으로 커지고 있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중앙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뭐 기획하는 거에 또 따라서 좀 다른 식으로 스케일 값이 커지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 하단부에다가 앵커 포인트 놓은 상태에서 스케일 값을 키우면요. 얘가 이렇게 이제 커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의 모션감을 주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기준점을
하단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앵커 포인트의 또 로테이션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중앙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회전을 이렇게 정중앙의 하단부 이런 식으로 돌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기준점을 다르게 잡아서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앵커 포인트에 따라서 트랜스폼 수치를 변경을 하면은 느낌이라든지 보여지는 게 달라지게 되고요. 포지션 같은 케이스도 얘는 그나마 좀 차이가 없는데 예, 그냥 앵커 포인트 기준으로 이 좌표 값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얘도 뭐 근데 포지션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어떨 때 좀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체랑 앵커 포인트가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정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하면은 이 앵커 포인트로부터 개체가 좀 멀리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로테이션 돌리면 앵커 포인트가 개체랑 멀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앵커 포인트 기준점 기준으로 회전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한 게 아니면은 앵커 포인트랑 레이어를 이제 붙여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스케일 값도 기준점이 개체랑 좀 멀리 있는 상태면요. 이렇게 줄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늘리면은 얘가 자꾸 화면 밖으로 이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기획단에서 조정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앵커 포인트를 레이어 정중앙으로 좀 해주는 그런 단축키가 있어요. 이게 컨트롤 알트 홈이고요. 예, 컨트롤 알트 홈 하면은 레이어 정중앙으로 개체가 이동이 되죠. 위치 정중앙 하실 때 이렇게 지정을 좀 해주시는데요. 이걸 왜 지정을 하냐면요. 컨트롤 홈을 누르면 우리가 위치를 정중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컨트롤 홈 눌러도 레이어의 정중앙에 앵커 포인트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 정중앙 하실 때는 항상 컨트롤 알트 홈 누르고 컨트롤 홈 이렇게 레이어의 정중앙에다가 앵커 포인트 잡아주고 컨트롤 홈 누르시면 컴포지션의 화면 정중앙으로 이동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예, 10분은 쉬고 할게요. 네. 어, 다음 시간에 다른 예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기랑 해서. 네. 우리 마케팅 하는 거가 그리고 에러만 잡으려거든요. 에러가 있는 건가요? 네, 자주 있네요. 일본어로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이 PSP, 네, 일본어는 뭔가 좀 다른 언어가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않는데, 자체는 자체인데, 어떠가 않지. 그 세이버를 좀 네네.
아니면은 외국에서 하면 되나? 외국에서 하면 되겠다. 여기서 해도 되나? 나에게 되는 거.
그리고 이 스크린에서 이 색상을 이쪽으로 쭉 가져오면서 색상 변화를 쉬운 방법 아세요? 아, 네, 되는데 트랜스폼은 할 수 없고요. 다른 걸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아, 네네. 조금 더 나가면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현란하게 막 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런지 알고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앵커 포인트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정해 주시면 되고, 앵커 포인트 이동하는 거 관련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도구 툴 보시면은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하고요. 얘도 단축키로 Y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 누르시거나 이제 H 누르시면 저희가 조정하는 것처럼 Y 누르시면은 이펜 비하인드 툴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요. 네, 위치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아니시면은 저희가 타임라인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앵커 포인트라고 트랜스폼 하단에 있었죠? 여기서 이제 좌우로 조정해 주시면 되긴 하는데 이때 이 앵커 포인트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개체가 이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체를 이동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아두고 이동을 이 타임라인 창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앵커 포인트랑 포지션이랑 스케일이랑 로테이션이랑 오퍼시티에 대한 거를 배웠는데요. 얘네도 다 단축키가 있어요. 기준점은 앵커 포인트는 A,
포지션은 P, 스케일은 S, 로테이션. 예, 다 이제 처음 앞 글자를 따서 하는데, 오퍼시티만 달라요. T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눌러보면, 물론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뭐 작업할 게 많진 않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얘를 특정 것만 보고 싶거든요. 그럴 때 A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T 누르시면 포지션, R 누르시면 로테이션, S, T, 오퍼신 T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한 개일 때도 있는데 여러 개를 보실 때도 네, S, T, 예,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이거 띄워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눌러서 보세요. A, T, S, R, T. 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 이렇게 오퍼시티면 오퍼시티, 스케일이면 스케일, 포지션이면 포지션인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씩 속성을 추가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Shift R 누르시면 예, 예, Shift를 눌러주시면 속성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포지션, 예, 복습할 겸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포지션, A 앵커 포인트, S 스케일, R 로테이션, T 오퍼시티죠. 여기에 속성을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Shift 키 누르면 포지션이 추가되고요. Shift R 누르면 로테이션이 추가되고요. Shift S 누르시면 스케일이 추가되고 Shift A 누르시면은 앵커 포인트 이렇게 하나 속성 추가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축키를 한 번씩 눌러봤고 이제 예제를 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 요거 이제 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다운로드 해주세요. 네, 저희 책에 있는 예제인데요. 요런 거예요.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네, 그러면 약간 이상한 유령 모양이 있거든요. 네,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슬래시하고 1089 한번 입력해보세요. 네, 슬래시 1089. 네, 한번 뉴 컴프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누르시고요. 키프레임이라고 컴프 만들어 볼게요. 네, OK를 눌러주시고요. 10초. 사양은 이렇게 할게요. 1920, 1080, 30, 10초. OK 눌러주고요. 임포트를 해야겠죠. 더블 클릭하시고요. 1-1이랑 1-2를 임포트 해옵니다.
네,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볼 텐데, 화면에다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타임라인에다가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정중앙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데려와 주시고요. 이 유령 모양이랑 타이어 모양 형태고요. 그리고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화면에서, 예, 혹시 지금 이게 캔 비하인드 툴로 되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위치가 이동이 안 들어가거든요. V로 바꿔주셔서 셀렉션 툴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화면에서 마우스 툴 해주세요. 셀렉션 툴은 V. 네, 셀렉션 툴로 바꿔주시고요. 유령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유령. 네, 이제 키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아, 1-1. 네, 키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먼저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S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Shift T 눌러서, 예, T가 오퍼시티죠? 예, 좀 생소하죠? 예, 오늘이 첫날이라 생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S랑 오퍼시티, S 누르시고 Shift T 누르시면 오퍼시티 이렇게 생성되는데, 키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네, 스케일을 0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스케일 0으로 바꿔주시고 오퍼시티 0으로 네, 그러면 화면에서 사라지는 상태가 되죠? 왜냐면 이제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진 상태고 오퍼시티 0이면 이제 불투명도가 큰 상태여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10초로 이동을 할 건데 타임코드로 이동해 볼게요. 10초. 네, 스케일 값 100으로 입력하고요. 오토시티도 100으로 입력해 볼게요. 네, 러닝 타임이 긴 것 같긴 한데, 한번 화면 볼게요. 네, 재생. 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유령이 굉장히 천천히 선명해지면서 스케일 값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이제 1-2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2에서요. S 눌러서 스케일 값 키워주시고요. Shift R 눌러서 스케일이랑 로테이션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프레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스타바치 아이콘을 일단 클릭을 해주셔야겠죠? 네, 네, 스케일 값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스타바치 아이콘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1-2. 네, 10초로 이동하셔서요. 10초로 이동하셔서 스케일 값 100, 로테이션 1 곱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회전이 돌아가면서 네, 스케일과 로테이션이 커지죠? 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포지션 값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 Shift P 누르시고요. 네, Shift P 누르주시고 포지션 값에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키프레임을 0초에서
거의 뭐 정중앙에 있는 상태인데 스타바치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10초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들이대 보세요. 화면에서 오른쪽. 네, 그렇게 하시면은 재생해보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네. 네, 여기 다 이렇게 켜주시면 되는데 영초에서 영초에서 영을 이제 있고요. 10호에서 100을 이렇게 phân 되는데 얘는 처음에 지금 영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맞출 수가 없어서 이거 여기서 영 여기 가셔가지고 이거를 해보시면 돼요. 이게 한국이 먹는 이거 단축키로 한다. 그래요. 그냥 불러주셔서 아마 이거 같은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배경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솔리드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솔리드 레이어는 단색 레이어라고 의미하는데요. 네, 제가 레이어는 이전에 얘기 드렸죠. 네, 단색의 레이어인데 이 솔리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단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 때 단색의 객체를 레이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그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U에 들어가시면 솔리드라고 있거든요. 클릭하셔가지고 누르시면은 이 솔리드 세팅이라고 해서 이 세팅 값이랑 이제 사이즈를 할 수 있고요. 300의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300에 300이거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컴프, 그러니까 도화지 사이즈랑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도화지 사이즈가 1920에 1080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입력으로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아니시면은 이제 배경 만드실 거면 여기 메이크 컴프 사이즈 있죠? 클릭하시면 이
컴프 사이즈, 그 도화지 사이즈 세팅된 거에 맞춰가지고 사이즈 정보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꾼 상태에서 메이크 컴프 사이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이 테이블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색조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왼쪽은 이제 명암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색을 찍고 싶으시면요. 오른쪽에 색조에서 하늘색 쪽으로 가시고 명암을 좀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바 보시면요. 이 밑에 색상은 원래 선택되어 있는 색상이고요. 위에 있는 컬러가 현재 이제 바뀌는 컬러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색상이 핑크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정하시면 위에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그 색상 코드 생성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나중에 다른 곳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그런 색상 코드고요. 휴, 네, 색조,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 그리고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색깔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되고 이 컬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스포이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찝는 그런 기계예요. 근데 지금 화면에 색상을 찝을 수 있는 컬러가 검정색밖에 없어서 안 쓸 거고요. 하늘색으로 한번 만들고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배경으로 쓸 건데 이렇게 색상만 보이면 곤란하겠죠? 이게 레이어가 이제 겹겹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최우선으로 보여지는 숫자가 1번에 가까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최우선에 가깝게 보여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배경은 항상 맨 하단으로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꿀 텐데 배경은 맨 끝에다 놓으시면은 배경으로 이제 쓰시고 다른 개체가 다 보여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하나 깔아봤고요. 솔리드 개체 만드시는 거는 이렇게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로도 제작하실 수 있지만 메뉴바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레이어 들어가시면 이 레이어에 보시면 또 뉴라고 있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솔리드도 만들 수 있고, 쉐임 레이어도 만들 수 있고, 텍스처도 만들 수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쉐임 레이어, 네, 솔리드 이쪽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단축키가 또 있어요. 컨트롤 Y 누르시면 이제 솔리드 만들 수 있는 단축키고요. 네, 단축키 천국에 오신 것 같죠? 네, 이렇게 OK 눌러서 네, 컨트롤 Y 네, 이렇게 배경 한 번씩 깔아보시고 다 한 번씩 깔아주시고요. 혹시 못 가실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하도록 할 텐데,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예제를 또 다운로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네, 예제를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요. 네, 저 여기 들어있죠? 잠깐만요. 음, 음, 어, 음, 예제를
네, 받으셨으면 좀 불러오기를 또 해보도록 할까요? 네, 더블 클릭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데려올 수 있었죠? 일단 2-1이랑 이제 동영상일 텐데 다 좀 데려와 보도록 하시고요. 개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도 있긴 한데 PNG 파일 먼저 볼게요. PNG는 배경이 불투명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PNG를 데려왔고요. 여기 사이즈 정보가 700 가로 700에 세로 900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걸 우리가 스케일 푸테이지,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이미지라고 해요. 얘는 듀레이션이 없거든요. 얘 한번 이제 화면에다가 조금 이따가 좀 드래그를 해볼 텐데 뉴 컴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누르시고 솔리드 레이어라고 만들 텐데요. 시간은 10초로 해볼게요. 10초 세팅하시는 거는 여기에다가 1000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 10점 입력해도 10초예요. 뉴 컴프를 데려왔고요. 여기에다가 2-1 PNG 파일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다 배치시켜 볼게요. 네. 멈춰져 있는 이미지인데 한번 보시면은 컴프의 길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얘는 저희가 멈춰져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원래 듀레이션, 그러니까 재생 시간이 없는 개체거든요. 얘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좀 볼게요. 에디트의 프레퍼런스 보시면은 컴포지션 길이로 임포트 할 때 스틸 푸테이지,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개체들, 듀레이션이 없는 애들을 레인지 오브 컴포지션으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얘를 뭐 1초로 세팅하거나 뭐 10초로 이제 불러오기를 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화지의 길이, 그러니까 도화지가 10초면 스틸 푸테이지 불러왔을 때 10초, 도화지가 5초면 스틸 푸테이지 불러왔을 때 5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이걸로 받고 그냥 계속 가도록 할게요. 네.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보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컴포지션 길이로 자동적으로 지금 세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Y를 눌러서 솔리드 개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컨트롤 Y 눌렀고요. 책에 있는 대로 좀 만들 텐데 1920에 1080에 흰색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1920에 1080 흰색 색깔 여기 밑에서 흰색은 그냥 왼쪽 상단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왼쪽 상단 오케이. 네임이 자동적으로 이 솔리드 색상에 따라서 바뀌어요. 지금 화이트로 바뀌었죠? 네, 일단 오케이 해줍니다. 메이크 컴프 사이즈 클릭해주고 오케이. 네, 메이크 컴프 사이즈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아마 뭐 중간 조정 안 바꿨으면은 컴프 사이즈로 주로 나와요. 네, 네, 다른 사이즈일 때는 좀 바꿔주시고요. 네, 흰색 배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글씨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글씨 뒤에 덧댈 솔리드 개체를 또 만들어줄 거예요. 컨트롤 Y 누르시고요. 사이즈를 700에 900으로 바꿔줍니다. 700. 그리고 색상을 주황색으로 네, 이렇게요. 네, 오케이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꽉 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레이어의 순서를 지정을 하면은 그 레이어가 가장 먼저 보인다고 했었죠? 2-1이라고 하는 PNG 파일을 상단에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잘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고요. 오렌지 레이어 저희가 복사를 할 건데
복사도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D 눌러보세요. 예, 레이어 복사 단축키입니다. 네, 단축키는 좀 생소한 게 많을 텐데요. 배우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첫날이라 그런데 하다 보면 단축키의 달인들이 되실 겁니다. 레이어를 이제 복사를 했고요.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높이 값을 좀 다르게 지정을 해줄 건데 높이 값 다르게 지정하기 전에 펜 비하인드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Y 한번 눌러볼게요. Y. 예, 한영 바뀌어 있으면 단축키 안 먹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되시는 분들 한영 바뀌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마우스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Shift 누르시면 직선형으로 이동되거든요. Shift 누르시고 맨 하단에다가 중앙 맨 하단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면접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지금 출근입니다. 네? 지금 가도 될까요? 네, 빨리 가세요. 면접을 가야죠. 면접 잘 보시고요. 네. 늦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면?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예, 옮기셨죠? 이제 얘를 속성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어,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시면은 솔리드 속성을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원래 이게 레이어.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 앵커 포인트 바꾼 개체 기점으로 솔리드의 속성을 좀 바꿔보도록 할 텐데, 컨트롤, 컨트롤 누르시고, 시프트 누르시고, Y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새로운 솔리드 개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현재 개체의 솔리드 속성 값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일단 색깔을 검정색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높이 값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 높이 값을 200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헤이즐 200. 예, 200에, 700에, 200에,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또 우리가 움직임 줄 때도 앵커 포인트 기점으로 스케일 값 변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솔리드 개체 수정할 때도 앵커 포인트 기점으로 수정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예제 책에 있는 예제 솔리드 관련 거는 한 거거든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네, 순서대로 갈게요. 이렇게. 네. 손님 말씀하시는 거 와인 스파를 주고 일곱 포인트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밑에다가 놓으시고요. 다시 확인을 시키고 와인 차트랑 를 운영을 하시면서 되게 여기 아예 그렇죠. 여기는 지금 그냥 레이더로 같은 거를 영상이 제 떠들 때는 원격 패널로 쓰셨잖아요. 이게 원격 패널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바꿨고요. 홈페이지를 네, 중간에 이런 표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나와 보시고 안 가고 해주는데요. 마스크가 쓰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혹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 한 700의 900짜리 주황색을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네, 좀 많이 보면서. 네, 펌프 사이즈 하시면 펌프 두 가지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위치가 펌프를 끄기로 했지.
네. 준비하는 거였어요. 내일 기고요. 포인트를 빨아내는 상태에서 포도 치즈 와인과 포도 그냥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축키를 조정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일곱 말하고 있는데요. 조정을 해주시고요. 치킨 와인 거기를 이렇게 조금 있는 건데요. 원래 있던 문제가 색상이랑 높이가 변경이 근데 이건 실제로 어느 쪽이었어요? 지금 중간이고요. 네. 또 있어요. 네. 네. 이게 잘 하셨는데 앵커 포인트를 바꿔 기회를 주셨잖아요. 바꿔주셨네. 아마 앵커 포인트 바꾸는 개체가 아니라 안 바꾸는 개체를 속성을 조정하신 것 같아요. 좀 잘못됐고요. 실례됐나? 근데 원래 예, 이렇게 잘 바꿔 놓으셨는데 다른 개체를 바꿔놔서 중앙에 있는 데를 바꿔놔서 그 댓글 잘 하셨고요. 저희가 솔리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속성값도 중간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단축키랑 등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거 네,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카페에 가끔 이제 완성 영상 업로드라고 해서 제가 예제한 다음에 좀 출력해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예제는 오늘 하신 것처럼 이제 슬래시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되니까 혹시 비번 같은 거 이제 까먹지 마시고 혹시 계정 없으신 분들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한 것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주로 심화반에서 한 거긴 한데, 주로 심화반 위주로, 네,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것도 많으니까, 프리미어랑 C4D랑 에펙 하고 있거든요. 에펙 1에서는 주로 약간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랑 이제 키프레임 위주로 가고요. 좀 특이한 효과나 신기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모션 에펙에서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책이 1파트가 있고 2파트가 있는데 1, 2로 이제 나눠져서 하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책에 있는 것도 많이 하겠지만 모션 에펙 가면은 책에 없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재밌다는 분도 있고 이게 생각에 따름에 따라서 다른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그냥 한 번씩 해보거든요. 이런 거 책에 없는 거. 뭐 지금은 아직 기본이긴 하지만 음, 이런 거 하고 제가 한 달 정도 주중반으로 들어갔는데 좀 포트폴리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하신 분도 있고 네, 에펙을 프리미어랑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효과랑 좀 재밌는 그런 모션 그래픽 하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3D로 텍스트 막 돌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제 배우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OT니까 너무 많이 나가서 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OT시니까요.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카메라를 또 많이 돌릴 수가 있거든요. 에펙 안에서. 그러면은 3D도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텍스트 효과 같은 것도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글자 돌리는 거라든지, 뭐 물방울 효과 이런 거, 이거 3D로 한 거고요. 물방울 효과 뭐 이런 것도 주고 있고. 제가 다른 반에서는 이제 국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중반이어가지고, 막 효과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네, 뭐 이런 거 배우게 됩니다. 글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로는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2 정도 수강하면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이거 만드는데 이게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하나 또 제작해 놓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또 스킬 같은 거 장착하기엔 또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취업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션 그래픽 뭐 유튜브 희망하시는 분들 다 다를 텐데 뭐 취미로 갖기에도 재밌어요. 혹시 여기 디자인 전공 있어요? 디자인? 네. 네. 혹시 여기 취업 희망 모션 쪽으로 취업 희망 예, 한 분, 예. 다른 분들은 약간 스펙으로 장착하시는 건가? 네. 취업이요? 취업. 취업 희망하시는 분? 취미? 취미? 네, 취미? 혹시 어떤 쪽으로? 취미? 네, 취미. 네. 모에님은 어떤 쪽으로? 지금 지금 취업? 지금 그죠. 그리고 요즘 약간 뭐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 영상 편집을 약간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네, 네,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 음, 네, 시간이 애매한데 좀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컨트롤 N 누르시고요. 음, 화면 전환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간 혹시 부족하면 내일 이어서 할게요. 예, 컨트롤, 컨트롤 누르시고 K 누르시면은 컴프 속성을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1초 15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0초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클릭하시고 0, 1, 15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네, 1초 15프레임. 네, 솔리드 개체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컨트롤 Y 눌러볼게요. 솔리드 개체죠? 저희가 화면 전환에 좀 쓸 건데, 솔리드 개체의 사이즈를 좀 키울 거예요. 그래서 제 화면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5760에 3240. 네, 띄워놓을게요. 5760에 3240으로 해주시고요. 색상은 일단 흰색으로 해볼게요. 네, 5760에 3240. 네, OK를 누르고요. 화면이 굉장히 좀 커다란 그런 상태로 조정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기준점을 이동을 시킬 거예요. Y 눌러서 그 펜 비하인드 툴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화면의 정중앙에 있는 이 포인트를요, 왼쪽 하단에다가 놔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 네, 이렇게요.
네, 그 위치 값을 이번에 포지션으로 조정을 해볼 텐데요. 왼쪽이 0, X축에서 왼쪽에 가까울수록 0이거든요. 그래서 X축에 0을 입력하시고요. Y축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수록 수치가 높아지고 맨 위가 0이거든요. 우리 1920에 1080 사이즈니까 Y축을 1080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왼쪽 하단으로 뜨게 되거든요. 네, P 누르셔서 하시면 되죠. P. 네, 0에 1089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이드 측면으로 간 상태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회전축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Shift R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일단 스탑워치 아이콘 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킨 상태에서 조정을 할 텐데 이제 다른 시간대에 다른 수치 입력하시면 키프레임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얘를 마이너스 90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90. 네,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좀 사이드로 나가 있는 상태죠. 제가 앵커 포인트를 조금 제대로 못 찍었는지 살짝 보이는 상태인데, 음, 네, 저는 좀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3, 2, 4, 네, 깔끔하게 조정을 했고, 혹시 저처럼 보여지는 분들 있으면 앵커 포인트 이렇게 조정해보세요. 예, 0에 3, 2, 4, 5, Shift R. 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좀 사이즈가 크죠? 예.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제 지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타임코드로 입력해볼게요. 네. 맨 끝에 수치 20을 입력을 하시면 20프레임 이동이거든요. 20프레임으로 이동하셔서요. 로테이션값 90을 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재생. 너무 첫날부터 수업만 했나? 어떤 분이 한숨을 쉰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이제 회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잘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아, 네. 어, 양해를 드리는 메뉴가 또가 같아요. 또가 잠깐만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하면 또 일단 앵커 포인트를 조정에 다시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일단 다르네요. 네. 이게 혹시 그거 아니시죠? 아, 네.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까요? 저희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고요. 오늘까지 다 하신 분들은 저장해 주시고 내일 이어가면 될 거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차피 그 정도보다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저 이름을 조정하고 싶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이게 조정 A 스로 조정할 수 있고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거든요. 여기 영어로 X축 마이너스로 쓰는 게 화면 밖에 나가서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지고 수치를 보고 마우스를 보는데 수치를 이렇게 하는 너무 유명하고요. 여기까지 네, 영어적인 말씀드려요. 어렵긴 한데 네, 맞아요. 와이축에서 앞으로 가서 엔터테인먼트를 이용 시간을 했는데
여기서 가는데 네, 포지션 놓고요. 포지션을 보고요. 마이너스 그냥 그렇게 있고요. 이게 그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원래 전화를 이렇게 여기 붙어있는 여기 네. 네. 이게 부식을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은 주말이니까 네, 이렇게 하고 또 주말 너무 많이 하면 내일 대거 이사를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이 정도 하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다른 기관은 동시에 안 되고 근데 대부분 약간 프리미어를 수강하고 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긴 한데 음, 다른 프로그램이라 물대여서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한테 수업을 어떻게 되는데 뭐 동영상 강의가 있나 어떻게 되나요? 요새는 좀 따로 없긴 한데 한 세 번 정도 들을 수 있거든요. 진짜요? 좀 미리 말해주시면 그날 맞춰서 좀 녹화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게요. 네네네. 네, 혹시 언제 빠지시죠? 저도 하고 진짜요? 네, 근데 그 전에 말은 네, 그 전에, 아니, 그 빠지시기 전에 네, 뭐 문자나 아니면 전에 얘기해 주시면, 문자를 어떻게 아, 선생님 연락처. 그쵸. 저 박수수 멘토님한테 나.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막 벽장 막 되어 있는 거 네. 지워지나요? 리셋 되나요? 네. 이게 한 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떤 주에는 밀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백업을 좀 좀 잃어버린다는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사주가 선생님 네. 뭔가 그냥 기본 기능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기본은 할 수 있죠. 사실 에펙이 기능이 많은데 기능을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스터할 때는 학원에서 하는 게 개념 같은 걸 잘 모르겠어요. 한 달이면 개념 확실히 아, 잘. 그래요? 근데 이제 효과나 이런 거 줄 때는 좀 이렇게 모션 에펙까지는 좀 듣는 게 왜냐면 인터페이스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네네. 한 달 지나면 기본적인 건 다 쓸 수 있는데 효과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심화반까지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게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제가 어떤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 그걸 모션을 주거나 뭐 이렇게 사용을 하나요? 여기서 이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약간 그 이미지랑은 좀 다른데 그 제작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에펙적인 관점으로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완전히 뭐 어떤 거는 이제 효과 주는 거에 따라서 새로 에펙에서 그려야 되고 어떤 거는 이제 그냥 따서 쓸 수도 있고. 웹페이지에서도 그림의 기능이 그 위에 깔으면 뭐 이렇게 집도 있고 못도 있고 근데 그렇게 그런 걸로 하게 됩니다. 어, 아무래도 여기서 그려야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또 그때그때 달라요. 네. 네. 많이 들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